복습 잠깐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좀 하다가 네. 급수잖아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급수는 뭐로 계산한다? 부분합의 극한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1부터 n까지 ak가 되고 얘가 마찬가지 리미트 sn 구하는 거고 얘가 알파.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얘 마찬가지에 이제 뭐 설명을 좀 다 드릴 건데 급수가 수렴한다. 표현이 얘가 됐든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급수가 수렴하시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위에 있는 충분 조건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인 리미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주어진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이거 아마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한 개 설명을 안 해드렸을 건데 일부러 안 해드렸는데 자, 책에다가 쓰셔도 되고 프린트물에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책에 쓰시는 게 나중에 네가 다시 볼 때도 나을 것 같으니까 책 어디다 쓰시면 되느냐 27페이지에 3번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27페이지 3번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3번 위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요거랑 연관된 거잖아. 리미트 an이 0이야. 리미트 an 즉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일 때 0이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급수의 발산이나 수렴과 또는 발산 판단은 뭐로 하느냐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 원래 대학교 과정인데 그리고 증명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불가능해. 간단하게는 보여드릴 건데 이름이 P 테스트라고 합니다. P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일반항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n의 p승분의 1 n의 p승분의 1 n의 p승분의 1 그때 요때 p를 뭐라고 하느냐 분자와 분모의 차수 차이 분자와 분모의 차수 차이가 인데요. 얘가 P라는 값이 1보다 크잖아. 분자와 분모의 차수 차이가 1보다 크면 뭐하냐? 수정해.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하느냐? 발산해. 3. 왼쪽으로 와서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아마 급수 첫 시간 해드릴 때 그 뭐 문제풀이를 잠깐 해드리면서 봤던 건데, 예를 들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아이가 있고,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n분의 1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쳐요. 자, 이 둘 다 뭐 수학의 알파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자고. 이거 부분분수로 부분합을 구하시게 되면 이 결론적으로 이 급수는 얼마에 수렴합니까? 1에 수렴했어. 얘는 얼마에 수렴했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죠. 음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자, 여기서는 리미트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되죠? 이게 일반항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일반항이 얘잖아. 일반항이 얘기 때문에 리미트 an을 하시게 되면 얼마로 가? 0으로 갑니다. 동의하죠? 여기까지. 얘 일반항의 극한값 0이고 이거 일반항의 극한값 0이야. 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갈 거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간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면 무조건 그 급소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이 P테스트라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한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1도 안 나와요. 내신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얘는 분자랑 분모의 차수는 몇 차? 2차. 분자의 차수는 몇 차? 1차. 분모와 분자의 차수 차이가 1보다 크죠? 분모랑 분자의 얘는 몇 차야? 빵차. 상수니까 얘는 몇 차야? 2차. 얘랑 얘의 차수 차이가 2지. 그러니까 P 값이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럼 얘는 몇 차? 빵차. 얘는 몇 차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2분의 1차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모와 분자 차수의 차이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뭐해요? 발산한다고. 이해가시죠? 오케이. 외워 두시는 것보다 기억을 해 주시면 편하다. P테스트. 자, 이게 아마 다 썼을 거니까. 그리고 그 옆에 빈칸에다가 한 개만 더 쓰시면 되는데, 요즘 문제집에 내지는 않을 거야. 예전에 이거 나왔다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문제집 보면 아직까지 막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답습해와가지고 얘거든. 참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리미트 an은 얼마니? 0이에요. n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하셔서 0이야. 그러면 P테스트로 오면 분자 빵차 분모 1차. 그러니까 차수가 1보다 작거나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뭐합니까? 발산하지. 한번 보여드릴게. 너라는 아이는 리미트 땡땡 시그마 1부터 n까지 k분의 1이죠. 너는 리미트 땡땡 발로 열고요. 1 집어넣습니다. 1분의 1. 그 다음 거 2분의 1. 그 다음 거 3분의 1. 그 다음 거 4분의 1. 그 다음 거 5분의 1. 그 다음 거 6분의 1. 그 다음 거 7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가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분모가 무한히 커질 거고 분자가 상수니까 0으로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 위에 있는 이 값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값의 합보다 큽니다. 왜? 얘 그대로 왔고 얘 그대로 왔는데 4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아.
4분의 1, 4분의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5분의 1보다 작고요. 8분의 1, 6분의 1보다 작고 8분의 1, 7분의 1보다 작고 여기 있는 8분의 1 그대로 왔어. 그러면 이 밑에 더했는 값보다 이 값이 훨씬 더 크지. 근데 관찰하시면 이 값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이 값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 플러스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을 몇 개 더할까? 8개 더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걔도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에다가 2분의 1을 무한히 계속 더해가면 값이 무한히 커져버린단 말이야. 즉, 이 수열은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합니다. 이해가죠? 이게 나중에 이런만 알아두시고 뭐 혹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얘를 비교환정법이라고 합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나 혹시나 내신에 있는 문제 푸실 때 일단 모양이 나오잖아. 교대급수 모양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더 해가면 반드시 비교 판정법으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 판단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논술 문제잖아. 수능에 한번 나왔던 건데 어찌됐건 요 T테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인 거예요. 왜? 분모와 분자의 차수 차이가 1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니까 너는 뭐한다?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 논리에 따라서 그거를 숫자로 증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문제 연습을 조금 하자. 찍히고 있지. 또 존나 씨부렸는데 아주 잘 찍히고 있구만. 1번 봅시다. 쉬워요.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SN이 다음 나갔대. 급수의 합이 얼마냐? 자, 여기서 생각. 서술형 문제로 푸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푸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급수의 합을 물어. 급수값이 얼마네? 급수가 일단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죠? 그럼 나 여기에다가 근데 또 너라는 아이는 급수는 누구야? 부분합의 극한이죠. 그러니 나 여기에다가 뭐 하시면 돼?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지.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서 너 AN의 값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너 얼마로 옵니까? 2분의 5로 옵니다. SN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5번. 대중.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문제 겁나 쉽다 이거죠. 자, 뭐 한 개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2다.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를 SN한테 이건 당연한 거죠. 너의 값을 구하여라. 암산하세요. 얼마입니까? 1이죠. 맞죠? A지. 이게 너가 같은 의미가 뭔데? 리미트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급수는 그 값이 얼마예요? 2인 거죠. 여기가 2 더할 거니까 2 빼기 2는 얼마예요? 해줘.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리미트 SN의 값이 2라는 거고 여기 2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1. 자,
다 그렇게 문제들을 구성을 해놨다 이거지. 밑에부터 전부 다. 그 중에서 4번 가보자. 4번에다가 별표를 2개 하시고 3개 해도 됩니다.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문제니까.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3이래. 자, 이 정도는 계속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도 일단 계속 써줄게. 넣어도 근데 계속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 인지가 돼야 된다 이거지. 어떤 거냐? 아, 급수가 수렴에 네가 의미하는 건 리미트 SN이 3이라는 거 하나, OR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라는 거 하나, 0이라는 거 하나 내포하고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의 값이 1일 때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하래. 솔직히 약간 부분분수라든지 그 거의 익숙해지면 솔직히 다 금방 보이시는 문제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풀어드릴게. 첫 번째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을 거했어. 리미트 땡땡 시그마 1부터 n까지 k에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 k라고 쓸 수 있죠. 되죠? 그럼 너라는 아이는 중괄호를 열고요. 1부터 대입할게요. 1 집어넣습니다. 1에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2 집어넣습니다. 2배에 a3 마이너스 a2 3 집어넣을게요. 3에 a4 마이너스 a3 쭉쭉쭉 가셔서 n 쓰시면은 n에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갈로 닫고 중갈로 닫습니다. 관찰. 첫 번째 항이 지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2a2에 의해서. 그럼 이 마이너스 a2. 두 번째 항 사라지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을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a1이 플러스 a1이 나올 수 없잖아. 마이너스 a1 플러스 2a3가 마이너스 3a3 때문에 마찬가지 지워지시고 마이너스 a3야. 어찌됐건 지워지는 형태인데 첫 항이 지워졌어요. 첫 항이 지워졌다는 건 얘도 날아간다는 거지. 대살공안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살아남았네. 너에 대응되는 항은 얘는 살아남겠습니다. 동의. 그러면 쭉쭉쭉쭉 오셔가지고 플러스 n a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난 너라는 아이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a1부터 쭉쭉쭉쭉 an까지 더할 거고요. 플러스 n에 a에 n 플러스 1인 상태. 그러면 리미트 얘거든. 얘가 누구야?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n. 그러면 마이너스 sn 플러스 n a에 n 플러스 1. 그런데 sn의 극한값 얼마? 3. 너는 마이너스 3 플러스 na에 n 플러스 1이야. 선생 nan의 극한이 1인데 얘가 n 플러스 1이 되더라도 얼마에 간다? 1로 가시겠지. 얘가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이런 연습 계속 하셔야 돼. 일단 뭐 기본적인 문제부터 친숙해지셔야 되니까 필기를 하셔야 돼. 아이고 다리야.
6번 봅시다. 이거 원래 문제풀이 안 하면 진도 나가서 존나 진도 빨리 뽑을 수 있는데 일부러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드리고 하니 좀 푸시고 공부를 하셔야 뭘 계약하고 나서 이거보다 난이도를 좀 올려서 띄고 뽑든지 하니 문제수가 많지만 푸시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진 않는데 첫 항이 A,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급수 모양에다가 네모 박스를 하시고 일단 급수잖아. 급수 문제에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AN이랑 SN이 나오시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식을 쓰셔야 돼. 얘를 쓰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는 거는 당연히 너희들 알 거 아니. A에 n 플러스 1, S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이 분모의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분모의 덩어리가 두 개면 반드시 분자의 덩어리도 두 개가 돼요. 분자의 덩어리도 두 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약분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모양이 모양만 이렇게 내가 쓴 거예요. 이게 뭐 여기다가 막 세모 동그라미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 이 모양이 반드시 이 모양으로 바꿔지게끔 식 변형을 해 주셔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문제 못 풉니다. 식 변형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단 생각, 약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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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을 하시고 식을 바꿔줘야 돼. 자, 그대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약분된다. 그러면 너라는 아이 첫 번째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는 분모가 Sn S의 n 플러스 1의 곱이면 너라는 아이는 아까 써줬죠.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입니다. 동의하죠? 그러니 아이고 약분된다니까 얘 요렇게 한 덩어리니까 너 약분될 거니까 앞에 SN분의 1 마이너스 요렇게 약분될 거니까 S의 n 플러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해죠. 그대로 또 갑니다.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야 리미트 땡땡 시그마 1부터 n까지. 왜 계속 쓰는 이유? 어술령 때문에. 뭐죠? 그건 너는 중괄호 열고 1 집어넣습니다. S1분의 마이너스 S2에 더하기 2 집어넣습니다. S2 마이너스 S3야. 더 이상 안 쓸게요. 왜? 치워지는 게 보이실 거니까. 쭉쭉쭉 가시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S의 n 플러스 1이야. 관찰했더니 첫 항이 살아남는군요. 날라가시고 마지막 살아남을 거니 결론적으로 너의 급수값은 리미트 땡땡 S1분의 1 마이너스 S의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잖아. 서술형이면 이거 반드시 기술해 주셔야 돼. 이 기술 어떻게 해요? Sn 2분의 항의 개수 n개. 문제에서 첫 항 A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n-1D로 쓸 수 있으니까 S의 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는 2분의
n 플러스 1 2a 플러스 n 플러스 1 들어오니까 nd 이렇게 될 거라고. 가능하죠? 써주시면 봐봐. 이거 어차피 여기 들어온다고 쳐요. 뒤집어집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근데 그거의 역수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n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n이 들어오시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시니까 무한대분의 상수죠. 그러니까 얼마로 가? 0으로 가. 인정. 그런데 어차피 첫 번째 한 가지의 합은 a1이랑 같다며. 근데 문제에서 그 극한값이 얼마래요? 6분의 1이니까 a1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객관식이면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뒤에 남아봤자 n에 관한 식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날라갈 거예요.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던지. 근데 여기 어차피 n이 분모에 오시더라도 분자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날라간다는 거지. 그런 감은 잡을 수 있잖아. 이해가죠? 그리고 어차피 날리시면 되는데 서술형이면 기술은 해주셔야 된다. 이 뒤쪽에 계산이 중요한 것보다 이 모양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 모양으로 약분되어서 이 모양으로 나온다는 생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5번, 6번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 풀어보셔야지 감을 잡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쭉 오시면 이제 일반항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9번 별표를 5개 할까요? (3학년) 수능 특강 문제야. 근데 여기 이제 출처가 없죠. 내 기억에 3학년 수능 문제인데 하여튼 뭐 다양하게 엮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넣어드려봤고,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항이라서 그냥 처음 보면 개 당황스럽거든요. 이것도 앞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 급수인데 주어져 있는 지금 모양이 등비 수열입니다. 급수인데 여기 안에 지금 등비 수열이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이 얼마니 배우지 않았는데, 물론 뒤에 등비급수 배운다 하더라도 이 문제 등비급수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관찰하시면 얘는 내가 어떻게 조금 찢고 볶을 수 있을 것 같죠? 왜? 4 곱하기 4의 2n 더하기 5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1이니까 너라는 아이는 인수분해가 되지. 1, 4, 1, 1 4에다가 1 더하시면 5 나오니까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4의 n승 플러스 1 4의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1로 쓸게요.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어차피 위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4 곱하기 4n을 4의 n 플러스 1로 쓸게. 이거 맞다 이거. 관찰했더니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는 내 눈에 보여. 그럼 첫 번째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분 5가 4의 n승 플러스 1 4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분자를 봤더니 3 곱하기 4인. 여기서 생각이 아까 거랑 똑같이 들어야 돼. 왜? 6번 문제 풀어주실 때 선생님 그때는 분모가 2개의 곱 분자가 한 덩어리, 분모가 2개의 곱 분자가 한 덩어리.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의 식의 모양이 내가 식 변형을 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분의 1 빼기 세모분의 1의 모양으로 바꿔질 겁니다. 맞나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면 더 이상 내가 힌트를 드리지 않겠니까 밑에 과는 그냥 짝짝 풀어드렸는데 그러면은 3 곱하기 4의 n승을 3 곱하기 4의 n승을 내가 너라는 아이 또 이 두 개의 항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약분이 될 거니까 이해가지고 그러면 3 곱하기 4의 n승을 얘와 얘의 값으로 어떻게 나타낼지만 고민하시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되죠? 그리고 뒤쪽 부분은 계산을 해보시고 하여튼 등비수열 나오시면 분모 반드시 인수분해 되게끔 줘요. 인수분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분자를 반드시 이 분모 인수분해 했는 형태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약분되고 아까 말했듯이 뭐 분의 뭐 빼기 뭐 분의 뭐의 꼴로 되고 그걸 그대로 급수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부모님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나머지는 연습을 쭉 하시면 되는데 왔죠 16번 별표를 3개 합니다. 깍통 배우니까 잘 풀겠죠. 2팩분의 1, 3팩분의 2, 4팩분의 3, 5팩분의 4의 합을 구하래. 우리 어떻게 하니? 가보자고. 첫 번째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2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 너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2, 3, 4니까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너라는 아이는 여기서 생각 그냥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n 플러스 1부터 1까지 곱하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월등히 크죠? 얼마로 가? 0으로 가지? P테스트 생각해봐.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데 P테스트 분자랑 분모의 차수 차이 이 새끼 차수 존내 커. 이 새끼 1차야. 차수 차이가 1 이상이지 수렴한다고. 맞잖아. P테스트에 의하면 분모가 차수가 n 플러스 1부터 이렇게 계속 곱하실 건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는 1차인데 차수가 훨씬 더 크니까 P테스트에 의하면 차수 차이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뭐예요? 수렴합니다. 그런 거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리미트 땡땡 어차피 급수의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그럼 이걸 봤어 생각을 해봐. 이거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봤자 이거 나오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생각이 이 팩토리얼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내가 해드릴게요. 약분이 되면서 마찬가지 이 모양이 뭐분의 뭐 빼기 뭐분의 뭐의 꼴이 되어야 돼. 팩토리얼 문제는 다 그렇게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k 플러스 1 팩토리얼 너라는 아이 이 새끼 좀 지워지고 좀 없애줘야 되니까 k 플러스 1 빼기 1로 써도 무방. 왜? 좌변이나 얘나 같죠. 그러면 너는 요렇게 한 덩어리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약분되고 나시면은 여기는 누구나니까 k 팩토리얼 분의 1 인정. 빼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될 겁니다. 되죠? 자, 그럼 너라는 아이를 네가 계산은 네가 하세요. 예, 저 뒤까지 내가 바꿔드렸으니까 여기에 k 팩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1부터 집어넣고 지우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팩토리얼 문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 허를 찌르는 문제니까요. 대중 너구다리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해드릴 게 없다. 왜냐? 수학의 힘 알파에 있는 유형이랑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느냐? 그렇죠. 24번부터 봅시다. 24번부터 뒤쪽에 24번은 좀 약간 생뚱맞아서 이거 내가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원래 29번부터 보셔야 되는데 29번부터 뒤에 대략 한 6, 7문제가 전부 다 뭐냐 하면 비교급수래. 교대급수 문제입니다. 요것도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걸로 교대급수 문제를 감을 잡으시면 된다. 근데 일단은 24번을 보시죠. 이 24번 문제 같은 거를 푸실 때 뭘 써먹으면 되느냐?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때 바로 P-테스트를 연습을 하시면 된다. 24번 같은 문제 하실 때 P-테스트를 하시면 된다. 자, 봐봐. 자, 얘가 아까 거랑 같은 건데 아까 내가 이거 한 개 보여드렸죠. 시그마 1부터 비교 판정법 해가지고 요거 하나 보여드렸죠. 얘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보여드렸잖아요. 자, 관찰하시면 얘는 분모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 얘 여기 자리 지금 누가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2가 들어온 것밖에 없죠. 2가 들어온 것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학교에서 만약에 수학쌤이 이 미적 파트 설명하는데 비교 판정법 언급을 하면 그 문제 반드시 거기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비교 판정법에 대한 거나 이런 문제의 유형을 설명을 안 하면은 비교 판정법 내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찌 됐건 모르니까. 그럼 너는 그냥 2로 묶어낸다고 치더라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쭉쭉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너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2와 P-테스트를 쓰래. 분자 몇 차? 빵차. 분모 몇 차? 1차. 차수가 1보다 작거나 같군요. 따라서 뭐합니까?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지 이거 서술용으로 내고 다음이 수정하는 걸 증명하시고 보여주지 잘 안 내요. 살짝.
선생님 2번도 비교 판정법인가? 아니야. 왜? 관찰해. 일반항 관찰하자. 분모는 1, 3, 5, 7 홀수로 가는군요. 2n-1 맞죠? 분자 1, 2, 3, 4로 가는 공유 n이 극한치예요. 리미트 2분의 1이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주어진 급수는 뭐한다? 발산합니다. 인정. 탈락. 볼 필요 없죠. 왜 볼 필요 없어요? 2, 3, 4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1, 2, 3 플러스 루트 n 분의 1 p 테스트 분모랑 분자의 차수 차이가 얼마? 2분의 1 p 값이 1보다 작지 p 값이 1보다 작죠 p 값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발산 4번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쭉 분자는 4, 5, 7 어떻게 더 줄고 이해해보시면 1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분모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가능하죠? 분자는 4, 5, 7이니까 얼마인 2n 플러스 1인 거죠. 맞죠? 6 위로 올라가시면 분모의 차수 3차, 분자의 차수 1차.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죠. 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야. 근데 분모의 차수가 몇 차? 3차. 분자의 차수가 몇 차? 1차. 아하. P의 값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수렴하는 거지. 인정. 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밑에 볼 필요 없죠. 써먹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푸시고 객관식 문제, 학교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특히 약간 조금 그런 학교들. 근데 모르면은 뭐 일일이 다 계산한다. 해줘. 쭉 와서 몇 번이냐? 29번 교대 급수입니다. 자, 교대 급수도 그냥 이거 풀어주면서 그냥 식에서 막 하는 것보다 팁을 그냥 좀 알려 드릴게요. 뭐 밑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 그 교대급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28페이지인가? 30페이지네. 30페이지에 써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본인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일일이 한 개 한 개씩 다 보여주면서 풀어드리는 게 정석인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편법은 아니지만 교대급수 한장 이 헷갈리면 되는 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호가 맞불로 오든지 이 새끼는 왜 전부 다 맞불이야 이 미친놈 여기 뿔마 오든지 하여튼 부호가 교대로 와야지 교대급수예요.
교대급수인데 한번 써보면 A 마비 뿔비 마씨 뿔씨 마비 뿔비 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 A 뿔비 마비 뿔씨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관찰하자. 많이 봤잖아요. 얘는 오호 리미트 S에 2n-1이라는 아이는 얼마로 갑니까?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 첫 번째 항 A, 세 번째 항도 A, 다섯 번째 항도 A. 그러니까 A 됩니다. 동의하죠? 야, 근데 짝수항을 한번 보아하니 S2는 A-B, S4는 A-C, S6는 A 하나 둘셋넷다 A-P 잘 가요? 그러면 짝수들 리미트 S의 2n이라는 아이를 보아하니 A 변하지 않아 A야. 근데 사유 마비 마시 마디인데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마찬가지야. 이 모든 문제들을 풀시다 보면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가 되듯이 이 각각들도 어떤 일반항을 가지겠지. 일반항을 가지겠지. 마비, 마씨, 마디도 일반항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일반항을 내가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별이라고 할게. 마비, 마씨, 마디에 대한 일반항을 별이라고 할게. 근데 교대급수가 수렴하려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A로 갔으니 네가 수렴해야 되면 리미트 별의 극한값이 0이 되어버리면 뭐해? 수렴. 0이 되지 않으면 뭐해요? 발산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대로 29번 그대로. 자, 빠르게 갈게요.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연습하시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니까. 짝수번, 홀수번 항들까지의 합을 보면 S1은 마이너스로 바뀌네. 마이너스 2중 S3는 세 번째 한 가지의 합입니다. 얼마입니까? 마 4중 마 4중 세 번째 한 가지의 합 마 4. 한 개 더 쓸게요. S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예요? 얼마 오죠? 마이너스 18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영어로 계산을 못해요. 짝수합니다. S2 2주 S4 얼마예요? 12에다가 8되니까 4 S6 얼마일까요? 6이겠죠. 얘랑 좀 달라. 왜냐면 얘는 지금 앞대가리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건 너는 S에 2n-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n. 너는 S의 2n이 2, 4, 6이니까 2n. 극한을 취하세요. 너도 극한을 취하시고 너도 극한을 취하세요. 그러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따라서 기억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되죠? 자, 니은 갑니다. 니은 오시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갈로잖아. 그냥 걔 땡긴 거지. 가지. 그러면 서탕 남겠네. 끝항 관찰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1 집어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 끝항은 누가 되겠습니까? m 플러스 1 될 거예요. 얼마 될까요? m 플러스 2 되겠죠. 그러면 극한을 취합니다. 리미트 땡땡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된다? 너의 극한값 1이니까 마이너스 1. 아, 얘는 수렴한다. 디귿. 마 1, 2의 제곱 또 써야 돼. S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S3 얼마이면 마이너스 1이죠. 한 개만 더. S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 나와요? 이 마이너스 1이죠. 일단 S에 2m-1이라는 아이는 마질로 가는 거 관찰되었고 S2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S4 마이너스 1 플러스 네 번째 한 가지니까 3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한 개만 더 쓸게요. S5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 가지니 왜 5를 쓰고 지랄해? 중시나? 6이죠? 깜짝 놀랐네. 4의 제곱분의 1. 자, 그럼 아까 그 방법이 그대로 여기서 눈에 보이시는데 너 그러면 S2n이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어차피 여기 1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거고 2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1 집어넣어서 2 집어넣어서 3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해 너가 얼마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수렴. 너가 같군요. 그래서 디귿도 얼마에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1에 수렴하죠. 두 개 더 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되죠? 그럼 봐. 한 개 아무거나 아무 문제나 하나 봅시다. 이 마이너스 쳐붙어 있는 그지 같은 거 말고 연습은 하시면 되니까. 이 연습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31번 볼까? 꼭 연습을 하셔야 돼. 31번 보시면 한 개만 할게요. 예관찰 안 쓰고 입으로 풀어봅시다. 첫 번째 3분의 1, 세 번째도 3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번째도 3분의 1. 홀수 일단 3분의 1에 수렴하는 거 눈에 보였어. 짝수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7 맞나요? 그러면 자 어차피 얘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야 되는데 일반항도 쓰지 말자고 분모 5, 7, 9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얼마야? 4n 플러스 1이죠.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공차가 2인데 얼마냐? 2n 플러스 5, 7, 9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4n 플러스 1 맞아요?
4n 플러스 1 하시면 5 2 집어넣으면 친구가 9가 나오는데 2 집어넣었을 때 7이 돼야 돼. 4, 5, 7이니까 분모의 일반항이 얼마냐? 5, 7, 9. 응.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얼마에 가요? 1로 가지. 이 극한값이 0에 가면 기억은 3분의 1에 수렴하는 거고, 이 짝수항들의 극한값이 지금 얼마로 간다? 1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3분의 1 빼기 1이 돼야 될 거니까. 이해가 좀 말이지. SEN이 3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 빼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는 3분의 1에 수렴하고 짝수는 얘가 되니까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 연습을 꼭 민원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수렴하지. 왜? 얘 봐. 얘 봐. 얘 봐. 분자가 1, 1, 1이야. 분모는 5, 7, 분데 얘가 1, 1, 1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분해서 얼마 됩니까? 0으로 가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은 뭐한다? 수렴합니다. 되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 된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쭉 풀어보시면 된다. 다. 40번까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뭘 해야 되느냐? 비교 판정법 끝났고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 가야 되네요. 얘를 좀 봐야지. 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0분 쉬었다. 아유. 오이씨 이쁘네. 아.
계속 특강하는 거야 저. 우리 아 걔는 아닌가? 아닌가? 아니 미식국에는 특강하겠어. 거의 빡쳐. 미식국 하면 거의 빡친다고 들었어. 1위마다 들었어. 걔도 하는 거야. 아 맨날 그런 거 같아. 왜 이겼어? 인생 왜 이겼어? 그래도 내일 8시 40분인가 그때 준비해가지고 좀 많이 잘 수 있긴 있는데 수요일에 쉬셔 목요일날 가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가시. 근데 우리 방학 언제 갈까? 그러면 진짜 9주 까지 첫째 주까지 쉬고 수십 일 생각 없지. 네. 첫째 주까지 쉬고 지금 8월 며칠이? 아 8월 7일까지 오늘 많이 쉬는데? 8월 7일까지 어? 피테스트? 오 이런 것도 있어. 나는 거의 다들 최선인데 무조건 특강까지 하는데 장기가 특강 합치면 거의 빡치던데. 빡치는데 이거는 와 아니 우리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월요일날 미적 특강한 다음에 7시에서 4시까지 학생들 가야 돼. 오늘 4시간에서 6시 반까지 미적 한 거고 미적 주간 7시 학교 경기 바로 무슨 40분 내려가서 진짜 이거 까먹기. 미적 특강 저 놀아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그럼 저 해주실 줄 알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야겠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생활 사는 게 힘들었지. 너무 힘들잖아. 다음은 너무 많았어. 그냥 영어는 다 많이 어떻게 하나? 보통 특강은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화통 특강 많아? 그때 가서 화통 특강 포함되면 화통 특강이랑 정규 나누고 그렇게 채워진 거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준비했었는데 월요일 학생들 있고 화요일 미적 연기니까 아 미적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온 거 없었는데. 아 화통 안으로 일단 그렇게 좀 시간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목요일도 좀 과학적인 면은 금요일에 뭐 없겠지. 어? 금요일에 뭐 없겠지. 금요일에 뭐 있던데? 아 맞다. 금요일에 기억나? 아닌데? 내 반에 그냥 허리 빼고 다 있었대. 아 아니? 금요일 비네? 수금이 있습니다. 수금이 비. 아 수금이 비. 수요일 비네. 수요일 아 근데 수요일 화통이 금요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방학이 화통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흥이 안 해. 화통 화통은 무슨 국어 하나 쓰셔서 긴 거는 국어 안 하신다. 근데 아예 안 해. 근데 진도가 어떤 거? 그런 걸 다 아 하기 싫어? 아 내신 올리려고? 내신에 올리려고? 학생도 원래 수업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쓸 수 있어. 아 동아리. 알아서 알았어. 내가 그런 거 만들 것 같은데. 내일 또 시상식하고 보장생 훈화가 있어요. 보장생 훈화가 있으면 의외로 적게 하시거든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 준비를 안 해요. 막 앞에서 많이 봤나? 뭔가 평은 없이 눈 아, 그건 일이고 아 일은 아니고 노동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신원이 많이 어렵지 않은데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 유형인데 자, 이거 써먹는 거지. 급수가 수렴한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는 것은 앞쪽 문제 보면 되게 좀 다 쉬운 것도 집어넣었는데 1번 보시면 급수가 수렴한데 급수가 수렴하시니까 리미트 n분의 an이 일반항이고 얘가 0 그러니까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하시니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면 된다?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n분의 an 빵 꺼지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해줘. 얘들은 어렵지 않다. 쭉 보시면 3번 얘는 착착착 넘기면 안 되나? 형이 지금 앞다리 갔다리 AN과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문제 그냥 빠르게 풉시다. 이거 어차피 저술력 내는 문제는 아니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 묻습니다. 밑에 나 조건 보시면 급수가 수렴해요. 그러면 리미트 2n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고 bn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다? 3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부등식을 줬네? 근데 가운데 AN이 있네? 뭐 쓰라는 거야? 샌드위치 쓰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근데 bn의 극한값이 3이니까 얘 얼마예요? 6이죠. 당연히 계산하시면 얼마로 간다? 6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N의 극한값 얼마나? 6이다. 이쪽은 옛날 식이다. 아휴 힘들어. 쭉 어디 거를 도나 9번 너희 2명 코로나 걸린 적 있습니까? 니는 한번 걸렸으니까 재민이는? 공식적으로 그린 적은 없는데 걸렸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걸린 거 아니야? 코로나 씨가 비공식적으로 왠지 그냥 한번 지나간 것 같아. 전에 한번 그 증상 있었던 적이 우리나라 학교도 미친 거예요. 코로나가 씨가 창궐하는데 보충 수업을 하고 지랄이에요. 조만간 다음 주 되면 거의 10만 명 찌를 것 같은데. 사람들 인식이 근데 뭐 걸려도 뭐 감기인데 뭐 이러니까. 무한급수 중 수정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들도 뭐 쓰면 되느냐? T-테스트 쓰셔야 돼요. 기억 보시면 일반항의 극한값을 쓸 거예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뭐해요? 발산하죠. 탈락. 니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데 이거는 뭐 수정하는 거 앞에서 종례 봤으니까 맞는 거고. 디귿 일반항의 극한값이 1입니다. 0이 아니죠. 발산하죠. 탈락.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네. 뭐 쓰자? T-테스트 쓰자. 분모의 차수가 몇 차? 2차. 분자 몇 차? 쌍차, 빵차. 얼마 차이나? 2차이나. P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 한다? 수정한다.
개쉽다 이거지. 12번. 첫 항부터 n항까지의 구분함을 sn이라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소민한데요. 급수가 s로 수렴한다. 급수가 s로 수렴해. 급수가 s로 수렴해. 그럼 일단 리미트 sn은 s야. and 리미트 an은 얼마야? 0이야. 40s의 값을 구하래. 양변에다 뭐 취하시면 된다? 리미트 발라라. 리미트 발랐어요. an의 극한값 0이니까 꺼지시고, 공비가 설마 까먹었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0으로 갔으니까 꺼지시고, sn이 s로 가니까 너 7s고, s에 n 플러스 1조 s로 갈 거니까 빼기 3s고, 그러니 4s가 3, 4s가 3, s값 4분의 3 집어넣으시면 튀어나오죠. 30.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누구도 말을 못하겠네. 입이 근질근질한데. 16번.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이제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수렴한대요. 누가요?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니까 쓰면 좀 분명히 길어서 여기다가 그 리미트를 취할게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이거의 극한값이랑 같은 거죠. 분모가 지금 몇 n 제곱이냐? 4n 제곱.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 빌 거니까요. 2, 4, 6 짝수 항들의 합이죠. 맞죠? 2 곱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k랑 같죠. 그럼 너는 분모 4n 제곱 분자 2분의 n 플러스 1인데 날라가실 거니까 n제곱 얼마에 수렴한다? 4분의 1에 수렴. 얼마에? 4분의 1. 해주. 나머지 하시면 된다. 나머지 다 그런 비슷한 유형들로만 세팅을 다 시켜놨고, 눈에 익숙해지라고 되게 기본적인 것들 다 집어넣었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된다. 선생님 문제수가 40문제인데 이걸 내가 양심상 뭐 토요일까지 해오라고 하진 않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그런 거예요. 자, 제일 힘들어하는 급수의 참, 거짓, 판단, 유형 갑시다. 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번부터 갈까요?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자, 얘는 한 번에 다 풀라고 말 안 할 거예요. 40문제인데 그것도. 하루에 2문제만 풀어요. 2문제 너무 적죠? 3문제 합시다. 3문제. 감만 잡으면 되고.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암기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편하다. (1번) 보시면 두 무한급수가 모두 수렴한데, 모두 수렴해. 그러면 너라는 아이가 알파에 수렴해. 너라는 아이는 베타에 수렴해 라고 쓸게요. 기울 리미트 an은 1이니 당연한 거 아니. 너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an-1의 극한값이 0이니까 당연히 기읍 3입니다. 니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발산하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발산하니? 발산합니까? 수정합니까? 뭐 하나? 왜 발산해요? 극한값이 뭐라고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리미트 bn 플러스 1이 0이고, 그러면 리미트 bn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더합니다. 발산합니다. 디귿 an 더하기 bn은 수렴하니? an 더하기 bn은 수렴하니? 이때 뭘 써먹어야 되냐 하면 배웠는 걸 써먹어야 돼요. 뭐냐? 낸거지. 시그마 그 성질 있잖아. 성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는 안되죠. 나누기도 안되고요. 너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뿔마 bn이랑 같죠. 그러면 너라는 아이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1에다가 플러스 b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를 더할래. 근데 너의 극한값이 알파였고 너의 극한값이 베타라에 수렴하셨으니까 an 더하기 bn 날라가실 거고요. 얼마에 수렴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합니다. 동의? 되죠? 디귿이 3이다. 이번 갑시다. 2009년 문제인데 두 수열 an 플러스 bn, an 마이너스 bn이 모두 수렴하면 bn은 수렴합니다. 자, 급수 아니야. 문제에서 급수는 디귿에만 있을 뿐이고요. 기응이유는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한 거죠. 두 수열, 너가 모두 수렴해. 네가 알파에 수렴해. 네가 베타에 수렴해. 그럼 bn이라는 아이는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시면 2bn이 될 거니까 bn이라는 아이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아이에 수렴합니다. 인정하죠? 급수가 아니니까 지금은 급수가 없잖아요. 니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랄 같은데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면 수열 an분의 bn은 수렴하니? 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너라는 수열이다. n분의 bn이라는 수열이 모두 수렴하면 너도 수렴하니? 보통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n 플러스 1분의 an이 수렴해? 그래 알파. n분의 bn이 수렴해. 너 베타야. 근데 연병할 거 bn분의 an이래. bn분의 an? 이거를 지금 n분의 bn이라는 아이를 n 플러스 1분의 an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가 소거가 돼야 안 돼? 소거가 안 되죠? 맞죠? 소거가 안 돼요. 소거가 안 되니까 왜 시골에 수렴하나? 안 하겠지 하고 틀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 파트가 어려운 게 요즘은 이거 수능이 안 나와.
추세가 거의 빠졌고 2008년까지인가 2010년까지 좀 나왔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이거 발레를 다 외웠거든. 그래서 너무 그지 같다라고 해서 요즘은 내지 않아요. 또 이런 거도 조금 그지 같은데 만약에 AN이라는 아이가 1이고 BN이라는 아이가 N이면 AN이라는 아이가 1, BN이라는 아이가 N이 되어버리면 자 AN이 1이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는 얼마로 가? 0으로 수렴합니다. n분의 n이니까 1이에요. 1에 수렴하는 거죠. 근데 bn분의 an 1분의 n이에요. 1분의 n이니까 뭐합니까? 발산하죠. 인정.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 발레가 존재하거든. 이걸 뭐 싫어.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약간 비몰상식하다고 해서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 디귿 무한급수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곱하기 an이 수렴하면 수열은 수렴하니 자 아직 안 배우는 이 급수입니다. 왜?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거든. 아직 안 배운 건데 얘를 이름을 그냥 등비급수라고 해요. 등비급수라고 해요.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겠다는 건데 수렴하면 너는 수렴하니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된다고 쳐. 그러면 리미트 AN은 뭐해요? 진동합니다. 그런데 너라는 수열은 자 이거는 참고하세요. 아직 등비급수 너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그럼 쟤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지. 대중. 자, 얘 아직 등비급수니까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어찌됐건 너라는 아이는 얼마에 가시느냐? 1-R분의 A라는 아이로 가시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찌됐건 얘는 수렴합니다. 여기에 수렴하시기 때문에 AN이라는 아이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지. 왜?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어버리면 리미트 AN은 뭐 하시니까? 진동하십니까? 그래서 디귿이 편합니다. 디귿은 그냥 참고. 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역, 니은은 수열의 극한문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3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4번에다가 별표 하나 3번, 4번 고2 건데요. 2005년도죠. 너가 2004년생입니까? 태어날 때네. 수열이가 AN 플러스 2가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한다. 리미트 AN 플러스 2가 알파에 수렴하면 리미트 AN이라는 아이도 수렴합니까?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AN 플러스 2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해. 그럼 얘는 이거인 거고 이게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AN이라는 아이는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것에 수렴하는 거죠. 기억이 3입니다. 니은부터 짜증납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까지 이게 다 묶어져 있어가지고 니은 될 때까지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니? 리미트 절대값 AN이라는 아이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라는 아이도 알파에 수렴하니?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벌써 네? 벌써 왜요? 진동한 그렇지. AN이 누가 되어버리면 돼? 마이너스 1에 n승이 되어버리면 뭐가 되어버리니까 진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발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니은이 탈락. 디귿 무한 급수가 나왔네 이번에는. 어이, 급수가 수렴해 리미트 절대값 AN이 0이에요. 리미트 절대값 AN이 0이에요. 저 위에 거랑 달라요. 얘는 그냥 알파라는 값을 수렴한다는 거고 얘는 절대값을 붙여는 극한값이 얼마에 간다는 거예요? 0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너 수렴하니? 이해되겠죠? 아 여기 그냥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아이 그러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전부 다 극한을 취했니? 아이고 너 0 너도 0 너도 얼마야? 그냥 부식적으로 그냥 보여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아 어떤 수열에 극한이 0이래. 그럼 당연히 AN의 극한도 뭐겠습니까? 0이겠죠. 절대값인데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0이라니까. 네, 수식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샌드위치를 쓰면 됩니다. 4번 야 옛날에 이렇게 문제 존나 풀어주고 하지 않아서 그냥 수학의 힘 알파 더 있는 거 스텝 1, 스텝 2 풀고 부교재 문제 좀 풀고 진도 좀이 나갔는데 공부 좀 방학 때 내준 거라도 좀 하셔야지. 기억 너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한대요. AN이 0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아까 봤잖아요. 니은 리미트 AN이 알파, BN이 무한대 이런 게 짜증난다니까. 너가 알파에 수렴해? 너는 근데 무한대로 가. 근데 AN, BN 두 개 곱했는 수열도 무한대입니까? 야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냥 막 발내고 지랄이고 다 집어치우고 숫자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알 수 없음. 왜? 무한대는 뭐니까? 상태이니까. 수반이잖아. 그러니까 니은 탈락인 거지. 이 뭘 발레를 생각을 하고 지랄이야.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고 AN의 급수입니다. 급수 AN이 수렴하면 급수 BN도 수렴하니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면 너가 수렴하면 너도 수렴하니 그냥 좀 직관적으로 풀고 싶다. AN이 n분의 2야. BN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2는 아니 미친놈아 발산하는 걸 쓰면 어떡하니? 대가리 빠가 새끼야. AN이 BN보다 크다.
근데 AN이 수렴을 하면 BN도 수렴을 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고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합니까? 이런 거 써야 되나? 이게 AN이고 이게 BN이면 AN이 BN보다 크죠. 근데 급수를 발라버려도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죠. 맞죠? 그러니까 디귿이 뭐가 돼요? 3이거든. 근데 답이 없는데 4번의 답 몇 번인지 한번 봐봐요. 4번의 답이 4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요. 디귿이 그러면 틀렸다는 건데 4번의 답이 4번 1번이네. 4번에 1번에 디귿 발레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발레가 존재한다. 발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다.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아하. 근데 이거 지금 등비급수로 올 수밖에 없네. AN이 얘가 되고 BN이 얘가 되면 AN이 BN보다 크죠. 근데 이게 지금 등비급수가 되어버려서 얘는 디귿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 이거 등비급수 문제. 이거 등비급수 배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얘도 전부 다 등비급수를 1-R분의 A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디귿은 그냥 체크만 해야 일단 틀린 거고 발레가 얘입니다. 발레가 얘가 될 수밖에 없지. 발산한다. 5번 볼까요? 자, 다 급수 문제인데 1번 보시면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도 수렴하니 괜찮은 문제죠? 왜? 딱 내신용에 알맞은 문제. 쓸데없는 거를 많이 생각해도 되지 않고 AN이 수렴한대요. 알파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아까 받는 모양이랑 비슷하지. 이거 문제 푸실 때 요거 한 개 본 적 있죠? 4번인가 몇 번에서 요거 이렇게 풀었잖아요. 맞죠? 이 만약에 또 까먹었어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 A2-A1 더하기 2 집어넣으시면 A3-A2 3 집어넣으시면 A3- 무슨 막 다하죠. A3 쭉 가겠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지워지죠. 아이 첫 번째 게 날라갔으니까 너 꺼져. 너 살아남았으니 너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i는 리미트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1인 거죠. 근데 an이 알파에 수렴하시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아이도 어디에 갑니까? 알파에 수렴하죠. 맞죠? 그러면은 너는 알파 마이너스 a 1이라는 곳에 뭐합니까? 수렴합니다. 기억 뭐다? 3이다. 니은 더 쉽죠? 왜? 너 알파라 해. 너 알파라 해. 너 베타라 해. AN도 수렴하니 AN 더하기 BN이 알파 그리고 BN이라는 아이가 베타예요. 그러면 AN이라는 아이는 누구야 지금? AN이라는 아이는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에다가 누구를 빼시면 돼요. BN이라는 수열을 빼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저 급수잖아. 그냥 급수 여기다가 시그마를 안 썼을 뿐. 여기다가 시그마를 안 썼을 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 어디에 수렴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하니. 2번도 3입니다 3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급수가 수렴해 일반항이 극한값이 빵이야 당연히 두 개 다 한 거 빵이야. 3번 당연히 강차. 4번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AN, BN은 발산하니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요? 5번까지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하다. 4번 보기. AN이 수렴해 BN이 발산해. 근데 AN, BN은 발산하냐? 함수의 극한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fx는 수렴해. gx가 연속이 아니야. 너는 연속인데 너는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곱하면 되니? 이런 문제거든. 따져주셔야 되는데 AN이 수렴한다. 만약에 AN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수렴하는 수열이잖아요. 근데 BN이 발산해. 생각을 BN에다가 n분의 1이나 n 같은 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발산이죠. 근데 만약에 BN이 1이 되어버리면 AN이랑 BN 곱하시면 이거 어차피 여기 1 들어오시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이걸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개 곱해봤자 얘잖아요. 뭐합니까? 수렴하죠. 맞나요? 이 두 개 곱해봤자 얘니까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뭐가 돼? 이거 4번이 틀린 거지. 왜? AN이 얘가 되고 BN이 얘가 되어버리면 곱한 것도 수렴하거든. 이 밑에 거는 똑같죠? 이거 알파로 두시고 이거 뭐로 두시면 돼요? 베타로 두시면 되니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AN 구하고 BN 구하면 되니까 이건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4번 같은 케이스 좀 보실 때 특이한 것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들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할 때 편하다. 수렴한다? BN이 발산한다? 두 개 곱하면 발산하니? 아니 수렴해요. 왜? AN이 얘가 되고 BN이 얘가 되면 되니까.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다 풀면 안 돼요. 하루에 3문제씩만 풀어서 값만 잡아놓고 이거 매 시간마다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매 시간마다 풀이를 해드려야지 안 까먹고. 그것도 있잖아.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 그 핵심 문제 있죠. 등비 수열의 극한 핵심 문제도 60문제 드렸는데 아마 내가 36번까지 숙제로 내어드렸고 뒤에 몇 문제씩 남아있죠.
걔도 하루에 2문제씩. 이제 단어 외우듯이 2문제씩 풀고 걔도 매일 시간마다 풀어드리고 해드릴 건데 별표 치고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내신할 때 좀 편합니다. 이거 잘 낸다, 잘 내고.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100%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잘 뒤에 문제들마다 마다마다 케이스 정리를 하시면 된다.